네. 음소거가 돼 있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인기튼 IBO 윤명진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들 미리 아시고 계셨을 테고 기대하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인큐텐에서 전문 의학자, 로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현재 부산에서 온누리 통증 의원을 운영하시고, 조금은 남다르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김영환 대표님의 강의를 우리가 원데이 세미나나,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원데이 세미나에서 대표님을 뵐 건데, 마인드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분들과 굉장히 다르십니다. 자, 오늘 저녁 짧게 하겠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시는 김영환 대표님의 강의 귀 쫑긋, 눈 반짝해서 듣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인큐텐 다이아몬드 김영환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강의를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데, 더워가지고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이제 밖에 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매미 소리가 한 번씩 좀 들렸는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풀벌레 소리가 종류가 바뀌었나요? 세월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마 큰 주제는 비만 다이어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장하고 단세지방산 요새 여러분들 관심이 계신 부분들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그거와 연계돼가지고 다른 제품들도 같이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마취통증학과 전문이긴 한데, 저희 마취통증학과 학술대에는 잘 안 갑니다. 네. 뭐 20몇 년 넘게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 전문의가 된 지도 25년 훨씬 넘었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하면 좀, 그 업무, 뭐 자기 과신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제가 쌓아놓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올 가을 지금 시작하면서 지금 저희들 의사들도 지금 학회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회들을 많이 가는데, 지난 요거 뭐 일요일 날에 제가 가정학회 학회를 갔었거든요. 네. 거기에도 메인 주제가 비만입니다.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주제,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하는 강의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50% 이상이 비만 관련되는 강의였어요. 네, 그만큼 비만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제가 강의실 대표님한테 의뢰를 받았을 때도 얘기를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요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걸 또 불붙였죠. 위고비, 뭐, 마운자로, 이런 주사제들 개념의, 에, 비만 치료제들이 막 선풍적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관심이 계셨던 분들,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의 여러 가지 부분들로 더욱더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관심도가 올려냐? 비만을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비만은 그냥 사람들이 이 미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가지고 뭐 외형적인 부분이나 이런 조금 건강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현상적인 부분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비만을 어떻게 생각한다? 질환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이제 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포커싱하고 여러 가지 바라보는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시장성도 완전히 바뀐 거죠. 어. 예전 같으면은 살쪘다는 거는 조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미용적인 부분에 딴 사람들, 마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모양상의 문제점.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건강상의 문제점이 좀 유발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질환으로 바라본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결을 하고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병이란 거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응? 혈압이든 당뇨든 뭔가 질환이라고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았다면 결국에는 그 부분이 나에게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약을 먹든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은 예전처럼 그냥 두고 봐도 된다의 개념이 아닌 게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사실 비만이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이 찐다, 뭐 BMI라는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게 나온 지가 벌써 한 5, 60년이 훨씬 넘은 일이잖아요. 5, 60년이.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도 제 나름도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요소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질환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스펙트럼으로 가지고 연구도 했을 거고 누군가는 어, 지금 막 주사제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됐을 거냐는 거죠. 그걸 오늘 저하고 한번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뭐 본인 스스로 또 여기 지금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도 본인 체중에 지금 만족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접하는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이 비만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생각적인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줘야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번 주말에 갔던 저도 이렇게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포커싱이 조금씩 바뀐다. 왜냐하면 보통 의사들이 모이는 학회에서는 뭘 하냐면 아까 요새 나온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런 주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어떤 게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어떻게 벌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인데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감명을 받았는데 우선은 비만이라는 병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부분 다 비만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운동 안 하고 많이 먹어서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뭔가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죠. 어, 비만을 해결하려고 할 때. 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질환 환자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소아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애들도 소아비만 환자도 제가 치료를 하거든요. 뭐 약을 먹여서 치료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항상 같이 컨비네이션에서 가지고 있는 게 비만이기 때문에 뭐 팔다리 어깨 아픈 걸 넘어서 가지고 혈압 당뇨까지 암 환자들 여러 가지 부분들 다 포함할 때 비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드물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질환들 우리 대부분 다 허리 무릎 아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어디 가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선생님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죠. 허리 무릎을 아픈 걸 해결하려면 뭐라고 한다? 살 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이 쪄서 허리 무릎이 아픈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다들 이렇게 운동을 안 해서 많이 먹어서라고 판단하고 나의 몸을 갖다 해결하려고 하면 비만이라는 걸 얘기를 어디 들었고 내가 인식을 하기 시작했으면 이걸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하시죠. 운동을 안 했으니까 운동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하죠. 그리고 많이 먹었으니까 어때요? 안 먹죠. 음. 대부분 다 이렇게 접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죠. 그걸 또 우리나라 분들은 또 뭘로 평가하세요? 체중 감량으로 평가하시죠. 그죠? 다이어트의 성공의 척도는 뭐예요? 체중 감량으로 평가한다. 한국적으로 들어가 있나 봐. 음. 이부터 네. 잘못된 겁니다. 음. 제가 항상 우선은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항상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비만 환자 중에 내가 맨날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끝내가지고 지금 9시 정도 이 시간대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이 시간쯤 돼가지고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시간쯤 내가 제 강의 들어가 여기 앉아 계신데 어디 한 군데 피곤한 데도 없고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이 시간에도 눈이 말똥말똥하다. 컨디션도 너무 좋아. 살찔까요? 안에서 가실까요? 네. 아닙니다.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여러 가지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잘 있으신 분들이 살이 찔 리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목표치를 잡는 게 체중 감량이다.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목표치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 항상 중요한 게 체중도 줄여야 되겠지만 체중이 줄면서 내가 느끼는 컨디션이죠.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은. 예, 그죠? 내가 건강하려고 비만도를 해결하는데, 비만을 해결하려고 굶고 말 그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분 많습니다. 비만하려고 다이어트 하는데 엄청 피곤해. 다이어트를 시작하니까 더 피곤해. 체중은 줄겠죠?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니까. 응. 근데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어. 우선 요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운동을 많이 안 하고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그럼 비만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만하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운동량이 주는 사람. 그래서 포커싱이 잘못됐어요.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비만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먹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음. 이게 음,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고 잘 못하는 사람이고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많이 먹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운동을 많이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비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운동 스케줄적인 부분이나 운동 방법적인 부분이 잘 세팅이 돼야 돼요. 그 평가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몸의 체질적인 부분이 바뀐 거예요. 음. 많이 먹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식탐이 생기는 거예요. 음. 이거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만드는 대표적인 게 인슐린이죠. 이걸 말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겠죠. 음. 내 몸의 인슐린의 분비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나겠지만 내 세포가 인슐린이 가서 작용해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렙틴 저항성. 음. 인슐린만큼이나 또한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렙틴이 포만감에 여러 가지 부분이 중요한 거라는 거. 이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뭐냐면 교감신경 항진. 이 코티졸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데 보통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 아닙니다. 그죠?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환자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강의할 때도 맞아요. 건강하시려면 항상 서 있으라고 얘기하죠. 어. 몸이 정상적인 밸런스와 균형이 안 되는 것도 스트레스. 또 뭐 어떤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 환경 호르몬, 미세먼지, 중금속, 음,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우리 몸의 스트레스예요. 그런 부분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의 자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는 것도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 되면 몸은 어떻게 되냐? 많이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심지어는 적정 수준에서 건강 식단을 잘 짜가지고 많이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양 결핍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먹어야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탐 준추가 계속 자극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본인이 아니고 본인 몸 입장에서.
몸 주인의 여러 가지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고 렙틴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몸의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누적시키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상황적인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본 스스로한테 식탐을 계속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칼로리를 줄이잖아요. 그 식단 조절할 때 칼로리를 계산해가지고 줄이는 방법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먹었는데 요 음식이 몇 킬로 칼로리 가지고 오늘 내가 원래 우리 정상적인 성인이 1500에서 2000 킬로 칼로리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오버됐네 이렇게 줄이는 거는 정말 잘못된 짓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순간 다이어트 실패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영양 결핍이라 했잖아요. 영양 결핍이라 했잖아요.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전체 절대적인 칼로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식단적인 부분의 밸런스와 균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렇게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시는 부분에서 문제되는 게 우리 필수 영양소가 있잖아요. 이 필수 영양소를 우리가 딱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렇게 미네랄, 뭐 비타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그것도 패러다임에서 바꿔야 돼요. 필수 영양소는 뭐예요? 내 몸에서 못 만드는 게 필수 영양소. 나머지는 필수 영양소라고 그것도 지워야 돼요. 그럼 내 몸에서 못 만드는 영양소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단백질이에요. 그죠? 비타민유죠. 그죠? 미네랄이지. 그 다음에 뭐예요? 식이섬유 베이스로 나오는 거. 그게 대체지방산이지만. 요거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요. 탄수화물, 지방은 서로 체인지가 가능해요. 필요에 따라서.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꾸기도 하고, 지방을 갖다가 연소시켜서 포도당으로 바꾸기도 한다고 우리 몸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필수 영양소가 아니에요.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아닌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제가 말씀드린 그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둘러싸여 있다? 아까 비필수 영양소에 둘러싸여 있다. 탄수화물, 불포화 지방산에 둘러싸여 있다. 통닭을 먹는데 제일 중요한 건 통닭 안에 있는 단백질인데 거기에 튀김옷이 들어있고 막 기름에 튀긴다는 거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강의 때 얘기했지만 우리의 선조들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선조라는 의미가 그 원시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온다르탈린, 호모사피엔스 이러신 분들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분들은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그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한 우리가 지금 필수 영양소라고 생각하는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로만 썼다? 에너지원으로만 썼어요. 그 에너지원도 다 썼어. 왜? 사슴 한 마리 잡으려 그러면 들판을 얼마나 뛰어다녔을까? 그 단백질을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건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못 만드는 거니까 그걸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비타민유 먹기 위해서 과일이나 이런 거 따르고 하려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 그 재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섭취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정말 에너지원의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게 필수 영양소는 내 몸에서 못 만드는 영양소 플러스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그 에너지원을 필수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부분. 지금의 필수 영양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안 만드는 게 필수 영양소입니다. 못 만드는 거.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렙틴 저항성도 생기고 플러스 환경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려면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지방은 전에 또 말씀드린 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방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양 결핍적인 부분에서 내 몸을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해서 운동을 못해서가 아니고 비만한 사람들은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럼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 내 몸을 잘 움직이고 균형과 밸런스가 좋은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항상 피곤하고 어느 부위에 부종도 생기고 염증도 잘 생길 거예요. 거기다 아까 뭐랬죠? 많이 먹어야 되는 형태대로 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하고 렙틴 저항성이나 스트레스 상황적인 부분도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쌓이겠어요? 독소가 쌓인다고. 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쳐서 제가 독소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비만을 해결하려면 항상 뭐가 선행돼야 된다? 이 독소를 해결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음. 이게 우선 선행 조건이에요. 선행 조건. 음.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아까 말한 운동적인 부분도 항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예. 이거 제가 저도 인큐리 사업을 하고 저희 파트너분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저희 제품만 가지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독소를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것도 잘 하지 못하면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은 선행 조건이 독소예요. 그럼 독소를 해결하려면 독소를 빼는 게 디톡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잖아, 디톡스. 디톡스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디톡스 핵심은 간하고 장입니다. 두 군데 다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한때는 디톡스의 개념은 장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 적도 많아요. 요새 단세지방산을 워낙 또 또 회사적인 부분에서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이 부분에 또 정쪽만 너무 또 포커싱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방향이 있는데, 어, 이것도 문제. 나중에 요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 저, 뭐야, 제 다음 주 원데이 세미나 때 강의의 한 반쯤도 그 얘기예요. 단세지방산도 얘기할 건데, 음, 뭐, 단세지방산만 바라보면 안 된다. 예. 나무를 자꾸 바라보다 숲을 헤치면 안 돼요. 디톡스는 강하고 장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빌, 비워낸 여러 가지 부분을 할 때, 그래서 간의 여러 가지 부분의 디톡스에서 대표적인 그래서 그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음. 인디톡스에는 여러 가지 간의 디톡스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한 게 간에 비정상적인 탄수화물 당분이 저장이 안 되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 음. 우리 보통은 간에 저장할 수 있는 탄수화물,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맥시멈 한 100g 정도 돼요. 100g 정도 돼요. 이걸 항상 비워내 줄 수 있어야 돼요. 12시간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12시간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한 50%, 24시간 단식을 하면 이 100g이 싹 다 없어져요. 근데 24시간씩 단식을 못 하죠, 우리가. 음. 근데 이걸 없애주는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면 간이 힘들어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요소들 때문에 간에 비정상적인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그것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간의 스트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는 간에 누적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남기면 안 된다. 다음이 장이죠. 장 디톡스. 장 디톡스의 가장 큰 거는 장 누수 증후군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이게 디톡스야. 이 디톡스를 베이스로 하지 않는데 다이어트를 갖다가 한다는 거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이어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한다는 거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해야 돼. 그리고 채워줘. 부족한 부분을. 왜냐면 비만이신 분들이 대부분 다들 가장 문제되는 게 대부분 다 문제되는 게 근육량도 감소돼 있어요. 내장 지방도 증가돼 있지만 근육량도 감소돼 있어. 그럼 그것도 다 채워놔. 나중에 그 부분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럼 이게 돼야 돼. 그죠? 여기에 우선적으로 단세지방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단세지방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저 여러분들 중세지방산, 장세지방산은 들어보셨습니까? 음, 이게 건강기능식품을 사업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단세지방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탄소 6개 이하의 고리로 이루어진 지방산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중세가 6개에서 12개 정도 되고요. 13개 이상이 장세지방산이에요. 그러면 중세지방산은 대표적인 게 뭐냐? 코코넛 오일, 팜유 이런 게 중세지방산이에요. 이게 좋은 이유는 이거는 흡수가 잘 돼가지고 바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으면 이걸 많이 먹는 이런 형태의 그 지방산을 갖다가 같이 병행하는 걸 갖다가 케톤식이라고 해요. 왜냐면 케톤 바디 형성을 갖다 훨씬 더 잘 유발시켜요. 장세지방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메가3, 오메가6. 뭐 그거는 어떻게 또 작용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다른 것들은 아까 뭐예요? 중세지방산하고 저 뭐야 장세지방산은 여러분들이 그냥 먹을 수 있죠. 지금도 다 제품화되어 있어. 뭐 시장에 가서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단세지방산이 문제죠. 단세지방산. 근데 단세지방산이 이거 두 개를 다 해결하니까. 음. 그래서 저희 지금 엑스포뮬라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는 것들에서 지금 오늘 비만 강의로 얘기를 시작한 거지만, 음, 독소 제거의 여러 가지 부분, 우리 몸에 쌓여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냥 우선적으로 지금 장하고 이렇게 디톡스가 된다 했잖아. 예. 그러면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비만도 해결하는데, 비만이 아까 말했어요. 운동 기능적인 부분들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을 많이 먹어야만 되는 것들로 한다 할 때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아까 스트레스라 얘기했잖아요. 요거 전부 다가 단세지방산이 해결해 줍니다. 운동 기능적인 부분들이 그것도 왜 해결해 주냐면 이거 근육에도 가거든요. 근육 기능을 좋게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단세지방산 드시면서 다이어트 효과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호정 소장님 강의 들으면서 인슐린 뭐 얘기 들으면서 GLP-1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단세지방산 드시면 약간 우리 위고비 주사를 맞아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약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형태, 그러니까 장 저류가 되는 느낌이 초기에는 받으실 수도 있어. 어. 그거의 효과도 있긴 한데, 그러면 우리 위고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GLP 아고니스트를 해가지고 나오는 위고비나 마온자로 지금 요새 유명하고 있는 마온자로 좀 덜하긴 한데, 주사를 맞으면 체중은 감량되는데 그 주사제가 뭐 아까 말한 소화장애 이런 부작용도 많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작용이 뭐냐면 나중에 요요를 일으키 그 평생 돈 많으신 분은 평생 맞으라고 얘기도 하던데 비만학회에서는 그거 하고 나서 가장 그한 게 근육 감소예요. 근육 감소예요. 근데 단세지방산은 근육에도 가요. 음. 근육 자체의 기능적인 부분하고 당대사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에너지 활성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다 개선 주기는 효과 준다. 단세지방산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세지방산을 여러분들이 우리 엑스포뮬라를 먹으면서 혹시나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본다 그러면 다른 위고비나 이런 것들 먹어서 생기는 체중 감량적인 부분에서의 요소에 보통은 근육 감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동 안 하면은, 음, 똑같을 수도 있어요. 음. 우선은 단체지방산.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우선은 그거하고 관련돼가지고 단체지방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조금 전에 말한 디톡스의 개념으로 저는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선은 비만을 하고 좀 포커스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디톡스 개념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체지방산의 역할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GLP-1이나 PYY 이런 부분들이 작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대사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지방대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한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을 인슐린 저항성들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에서 지방대사를 갖다가 원활하게 따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 지방 감소에 효과를 준다. 위장관 기능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아까 중요한 게 아까 장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단세지방산이 대부분 다들 장점막 세포의 유일한 거의 장점막 세포의 한 60% 이상, 70% 이상, 뭐 심지어는 80%라고 얘기하는 논문들도 있는데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자랑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세지방산을 갖다가 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는 장점막 세포에 부족한 단세지방산을 보충해주면 손상되어 있는 장점막 세포가 회복되는 반응들이 유발되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이 해결된다. 플러스 단세지방산은 장점막 세포의 에너지원일 뿐더러 장내 세균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 내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단세지방산이 장누수 증후군을 해결해 준다. 이거는 또 두 가지죠. 장누수 증후군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장 기능이 회복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 기능이 회복되면 뭐가 돼요? 장 기능이 회복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입장에서 뭐냐면 불필요한 거는 흡수가 안 되고 필요한 거는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결핍의 문제라.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영양결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장누수 증후군 옛날 항상 생각하는 게 독소만 막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먹었다고 하더라도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게 흡수 안 돼요. 응. 장점막 세포가 정확한 형태대로 내가 필요한 만큼을 흡수를 못 한다고. 응. 그 심지어 내가 변의 뭐 대변적인 상태의 여러 가지 평가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변비나 설사가 아니더라도 장누수 증후군 있을 수 있어요. 뭐 장누수 증후군까지 생긴 사람들은 다 뭔가 장 트러블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먹어가지고 내가 흡수해야만 되는 부분들을 정확한 패턴으로 내가 흡수를 못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지. 거기다가 안 좋은 건 안으로 들어가겠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건 흡수 안 되고 필요 없이 막아줘야 될 부분들은 비정상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장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 천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알러지 비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장 건강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된다는 게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70% 이상이 장 내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우리 몸을 항상 건강하게 만드는 거야. 감기균이 나왔으면 우리가 싸워야죠. 그죠? 안 싸우고 맨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죠? 항상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서 우리 면역이 활성화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 종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면역 기능들이 활성 상태가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자극을 장에서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아까 말했 독소가 쌓인 게 비만이라 그랬죠. 그런 비정상적인 면역물질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 면역물질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어디예요? 아까 뭐예요? 간이야, 간. 그러면 그걸 해결한다고도 바빠. 그럼 여러분들이 먹은 당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응? 응? 우리 저 휴전선에서 있는데 북한군이 동해도 내려오고 저 서해 쪽으로 내려오고 두 군데서 막 여러 군데서 내려오면 우리 다 못 막아. 한 군데만 내려오는 것도 막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살쪄요. 우선은 당 대사가 거기에서 망가져요. 간이 바쁘면. 플러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 우리의 독소를 간이나 콩팥이나 아니면 폐나 이런 부분으로 내보내기도 하긴 하겠지만 상한선이 무너질 정도로 여러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 우리 몸의 유일한 그 독소의 저장 장소 그걸 갖다가 혈관 내에다 풀어놓을 수는 없잖아. 그게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런 독소가 제일 많이 쌓이는 게 이게 뭐예요? 장이죠. 그리고 그걸 처리한다고 간이 바쁘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증가되는 거예요. 거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근육이나 이런 부위 쪽에 맨날 만성적인 그래서 이번에 셀룰라이트 이런 건 하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근육이나 이런 부위 쪽에도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방도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나무를 보지 못하고 숲을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개가 그 단체지방산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관심이 계셔가지고 그 뭐 제가 하나하나 뭐 여러 가지 뭐 논문적인 부분들 다 얘기 드려봤자 이해도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들릴 필요도 없어. 그러면 단체지방산이 그런 걸 다 해결해. 너무 좋아. 왜냐면 이거 맨 마지막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작용하는 어떤 부분에서 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단세지방산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약할 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얻고 싶은 게 뭔가요? 우리 우리 애들 공부할 때도 스스로 학습, 자기주도 학습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몸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뭐 여러 가지 부분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맨날 항상 타이트하게 뭔가 내 몸을 다 챙기면 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좀 사고도 치고 하잖아요. 그죠? 뭐 저도 가끔씩은 과식도 하고 술도 한 번씩 먹을 때도 있다고. 그죠?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죠? 알코올은 발암 물질이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렇지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로 그게 스스로의 뭔가의 필터링과 해결책으로 그걸 다 해결해 준다 그러면 음, 문제가 조금 더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너무 안 되니까 단체지방산이 효과를 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여야 돼요. 음. 이게 목표여야 돼요. 이건 이제 그거긴 한데 제가 이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에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건 사실 하나의 그거긴 한데 다음 주 하는 저 윈데이 세미나에 그 슬라이드 중에 한 단계이긴 한데 이거 설명한다고 제가 하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옛날에 우물 펌프 기억나세요? 우물 펌프? 업해가지고 올릴 때 거기다가 물 한 바구니 넣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마중물이라 그러죠. 단세지방산이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저 밑에 지하수에 있는 물을 갖다 끌어올리는 데에 그냥 펌프질, 맨 펌프를 아무리 해봤자, 물 안 올라오지만
그쪽에 일정 공간적으로 갖다가 물이 채워져가지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물을 올려주는 역할은 할 거예요. 단세지방산이. 그건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우물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물이.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 우물물이 말라 있으면 단세지방산을, 아니, 그 마중물을 암만 부어가지고 펌프질을 한들, 처음에는 그게 조금, 물이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올라오겠지만, 계속해서 쪽에 우리 그 지하수에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또 우리가 그걸 먹어서 건강하려면 깨끗하고, 응? 좋은 지하수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뭐 어디 우막사가 있어가지고 맨날 돼지 우리에서 막 썩은 물이 내려오는 그 물이 지하수에 섞였다 그러면 아무리 마중물 깨끗한 물 어디 가서 우리 생수 좋은 물에다 마중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펌프질을 올린 놓은데 처음 당장은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 파트너가 질문해서 그래, 저한테. 아니, 이때까지 제품을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먹이고 있는데 싹 없애고, 야, 단세지방산만 세팅해서 주면 안 될까 물어봤더라고, 저한테. 응. 아주 심플하게. 그죠? 이래 효과가 좋다는데. 그죠? 음. 아마, 아마 또 이때까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해가지고 살도 잘 안 빠지시고, 여러 가지 뭐 혈압 당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면장애부터 위장장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난시지방산 처음 접하시면 효과는 분명히 볼 겁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펌프질도 안 되는 펌프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펌프질 딱 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 펌프질만 한번 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수돗물이 좋아야 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수돗물을 잘 한다는 데서 이제 제품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냐 단세지방은 아까 할 때 GLP-1 가운데 아까 위장장애, 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부룩하고 한다고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데 제일 좋은 게 오리진이에요. 음. 왜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단세지방산을 해가지고 장내 세균을 갖다가 원활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장점막 세포도 중요하게 해야 되잖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담즙이에요, 담즙. 음. 큐민만큼 담즙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약이 건강기능식품이 없어요. 밀크시슬, 아이, 저리 가라. 그 큐민이 최고야. 음. 그럼 대세지방산들로 여러 가지 부분을 조절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면 오리진을 배제하고 뭔가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세지방산에 또 한 가지, 그럼 오리진 하나 나왔죠, 제품. 요거, 이게 단세지방산 먹는데 오리진 빼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효소도 먹어야 돼요. 이거 단세지방산 우리 여러 가지 코팅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걸로 장까지 어쨌든 중간에 문제점들이 없게끔 해가지고 넘어가게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죠? 근데 결국에는 장에서 흡수돼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해가지고 그 심지어는 이제는 강의 들으셨지만 뇌로도 가잖아요. 혈관 내 장벽을 넘어가지고 뇌까지도 가잖아요. 모든 점막이 다 가요. 그래서 단세지방산을 먹으면은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하는 산부인과 질환에 있는 사람들도 효과를 볼 거야. 근데 그게 일종의 부분에서 장 건강에도 영향도 있지만 자궁이나 질 쪽의 점막 쪽으로도 간다고요. 그럼 또 어디로 가냐? 위점막에도 가요. 그래서 위 컨디션도 좋게 만드는 데 효과는 있어.
근데 이게 뿔뿔이 여러 군데로 지금 이게 흩어질 건데, 위가 너무 안 좋잖아요. 우리 지금 솔직히는 중요한 건 위도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장 건강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위 건강이 나쁜 사람이 장이 좋아질 수 있냐? 그 절대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스트레스 얘기할 때, 뭐,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제일 처음 우리 입으로 먹어 들어오는 거, 어디서 제일 먼저 걸러내요? 위가 걸러내요, 위가. 위산이 걸러낸다고. 근데 위 건강이 안 좋은데 장 건강이 좋을 리가 있어요? 충분한 양의 위산이 안 분비된다는 얘기는 그 썩은 물을 중간에 한번 필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위가. 우리가 먹는 나쁜 것들을 그 전부 다 장으로 흘러내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항상 위 건강에 먼저 챙겨줘야 돼.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단세지방산을 먹어서 장 컨디션을 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효소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위점막 보호적인 부분들, 위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만들고, 플러스 장 컨디션도 그거 하니까. 그럼 플러스 또 한 가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그 장내 세균의 밸런스잖아요. 유해 세균하고 유익균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고 쳐가지고 그 밸런스를 깨트리잖아. 근데 유산균을 공급을 안 해줘. 네, 이거는 중세지방산을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있다 생각이 없는 거야. 이건 제 입장에서 볼 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문우답으로 웃으면서 제가 다투는 설명도 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워낙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부분에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걸 엑스포뮬러를 갖다 이렇게 딱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엄청 좋은 거예요. 아까 말대로 아까 펌프질에 마중물 없으면 펌프질 안 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 지금까지는 그 펌프질이 안 되면 펌프를 새로 바꾸든지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저희들 이게 엑스포뮬러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전기 모터가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마중물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리 그 밑에 뭔가 좋은 게 있고 좋은 걸 만들어 보려고 수질 개선을 하고 했는데도 이 펌프질이 안 돼가지고 효과를 못 봤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진짜 하늘이 내려주신 큰 혜택을 볼 거예요. 단체지방산을 이렇게 먹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용량도 많이 그것도 합성 단체지방산이 아닌 실제로 과학적인 부분으로 단체지방산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균주에서 이렇게 발효 형태로 이렇게 그에서 만들어내지 않아도 실제로 그렇게 합성으로 만든 단체지방산 제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검색해 보면. 근데 이게 흡수가 잘 안 돼요. 모양은 똑같은데 참 우리 몸이 신기하죠. 화학 구조 똑같이 만들었는데 흡수들이 달라. 효능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지금 제품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바랬던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빼고 얘기할 수 있냐? 다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단세지방산은 뭐로 만드는 겁니까? 식이섬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흡수하지 못하는 고분자의 탄수화물. 그게 그 일종의 그게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겠지만. 그죠? 응. 단세지방산만 맨날 먹어. 마이크로바이옴이 결국에는 건강한 형태의 단세지방산을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생성한다 그러면은, 근데 가끔 있어요. 근데 가면 그렇게 잘 된다 하더라도, 잠깐만, 저도 같은 사람 사고를 치니까, 인스턴트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단세지방산을 내 몸에서 충분히 안 만드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단세지방산을 부분적으로 먹기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베이스는 내 몸에서 스스로 단세지방산을 건강하게 잘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베이스를 가지고 내가 부족하면 좀 보충해주는 거지. 응? 어떻게 그거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식이섬유 보충, 호리노독소,
음. 이거 최소한 지금 단세지방산이라는 개념에서의 장액가스만 맞춰가지고 본다 그래도 요렇게 정도를 깔고 가지 않는데 단세지방산의 의미가 반감된다. 이거 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다세지방산을 이렇게 많은 용량으로 오랫동안 먹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의 베이스를 전혀 갖지 않은 사람이 단세지방산만 계속해서 보충을 해주면,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본인 통장에다 맨날 찍어줘. 보내줘. 일을 좀 덜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어? 뭐 인큐텐 사업을 하셔가지고 인쇄소득을 한 1,000만 원씩 계속 받으시면은 조금 뭐 아니면 1,000만 원 받으시면 또 2,000만 원 욕심나서 일하시겠지만, 그 1,000만 원 좀 계속 찍어주면 조금은 평상시보다 좀 일을 덜 할 수도 있고. 장내세균도 여러분들이 단세지방산을 실제로 말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지금 하루에 지금 저희 제품 정도의 양으로 이렇게 먹으시는 거 가지고 뭐 많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나 또 메가로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용량을 오래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넣어주면 효과도 크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장내세균들도 자극을 주고 그냥 장내세균도 상태도 원활하게 하지만 그냥 장내세균이 하는 일이 또 뭐예요? 단세지방산이 에너지원이라서 자기도 건강하게 만들겠지만 지도 했던 이유가 내 몸 먹으려고 만들었던 거잖아. 자기가 먹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이, 야, 네가 좀 먹다가 남은 게 있으니까 내가 좀 가져가 쓸게 이라고 지금 장내 가져다 장내 점막세포가 가져다 쓴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우리 사람 먹이려고 만든 거 아니야. 자기가 먹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외부에서 원활하게 계속 공급해줘. 장내세균이 일할까요? 일을 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데 뭐냐면은, 사실 장내세균이라는 게 항상 계속 있는 놈들이 아니고 이제 쓰러져 나가고 새로 생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요소들도 사실은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주면서 그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훨씬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의존적 항상 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힘든 환자들이 뭐냐면, 안 아프기만 해달라. 안 아픈 게 중요해요? 다시 안 아픈 게 중요하지. 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뭐 제가 아직 근고롭게 치료를 하는 의사이긴 하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에 우리나라 분들의 마인드셋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뼈주사 맞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의 통증을 경감시켜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하나도 안 아픈 병원이 문제성시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가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을 하면서도 환자를 갖다가 유치하고 이렇게 병원을 유지하려면 말이 많아야 돼요. 원래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거 하나 놔주면 되는데, 단세지방산이 실제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의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좋아지고 몸 상태가 개선되는 게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 인큐텐 제품을 소개시켜가지고 뭔가 사업적이 됐든 아니면 소비자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컨택을 이어가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이라 그런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아니면은 조금 효과를 보다가 좀 효과가 반감되고 하는 것들보다는, 만약 효과를 제대로 봤다 그러면 그 맥시멈 효과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세지방산이 정말 획기적인 제품이고 그걸 포뮬러는 제품이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이긴 하나, 우리가 초심적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을 이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는 분들도 다 아시고 계셨던 부분이잖아. 근데 문제는 단세지방산만 포커스를 보다 보면 그거하고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실 가능성이 크다. 음.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문도 제가 받았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잘 챙겨 나가시는 게, 단세지방산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겠지만, 그 밑에 근본적인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내가 단세지방산을 먹는 목표 자체가 내 장내에,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체인지를 갖다가,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들이라는 것들 생각을 좀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병원에 아마 다음 주나 좀 올 것 같긴 한데, 어, 분변에서 단세지방산 검사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양하고, 음, 그래서, 이번 그 결과치가 나오면 나중에 한번 음, 음, 공유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하긴 하겠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디톡스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좋은 정수기들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필터가 망가져 있으면, 거기다가, 아무리, 그래가지고 정수기 아무리 좋은 거에다가 그거 하더라도,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물이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좋은 정수기를 갖다 놓고 뭐 거기다 물을 공급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필터를 바꿔야 돼요. 음. 그래서 그 필터를 바꾼다는 역할이 디톡스라는 개념이고 지금까지는 그 디톡스라는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걸 통해서 해결되신 분들도 있죠. 예, 말 그대로. 뭐, 자기 여러 가지 부분을, 조건들을 잘 맞춰서. 근데 지금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효과를 못 보셨던 분도 있고, 그리고 유지가 잘 안 되는 거. 그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그 마중물을 넣어가지고 펌프질을 좀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펌프를 멈추면 그 물이 쏙 내려가면서 다시 펌프질이 안 된다고. 음. 그래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됐던 펌프질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일깨워주고 하는데 단세지방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터를 바꿔야 되는 그 디톡스라는 개념을 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마중물로서 역할을 굉장히 할 겁니다. 그는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다시 설명드리지만, 오늘 비만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그래도 자가 발전하는 나의 건강한 장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존에 먹고 계셨던 장 건강하고 여러 가지 컨디셔닝에 도움을 주고 단세지방산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줬던 제품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걸 저희들 만약에 이 기존에 있던 저희들 573이나 이런 것들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병행할 때는 아까 뭐 단백질 제제하고 저희 들어있잖아요. 유틸리지하고. 근데 혹시나 단세지방산만 가지고나 지금 이걸 가지고도 세팅해서 뭐 GLP-1 이런 것들 요새 하도 워낙 모든 사람들이 막 내리에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워낙 위고비 막 혼자로 매우스컴에서 많이 때려가지고 웬만한 사람한테 얘기해도 GLP-1이 뭔지는 알더라고. 예. 그 정도를 가지고 이거하고 관련된 단세지방산을 연계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혹시나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도 이거 잘 챙겨주시는 거에 플러스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그런 부분들로 다이어트 효과가 혹시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게 근육 감소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 컨디션이 개선되고 하는 것들이 베이스 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는 단세지방산 처음 한 1, 2주 먹어가지고도 체중이 2, 3kg, 2, 3kg씩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한 달 내에도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내에서 빠지는 거에는 상당 부분 근육이 조금씩 줄면서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단세지방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핸들링 할 때는. 그래서 주위에 그 검사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 혹시나 이게 단세지방산 세팅해가지고 만 가지고 뭔가를 하시겠다면 근육량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요 밑에 요거 세팅에다가 플러스 단백질 꼭 특히나 뭐예요? 나이가 50대가 넘으신 분들. 저중심으로 위에 계신 분들. 는 실제로 뭐 혈압, 당뇨나 여러 가지 질환들 때문에도 단세지방산을 뭔가 저희 제품을 세팅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컨디션이 회복되는 과정상에 체중하고도 좀 조절이 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상에 생각보다 근육이 조금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나쁜 몸인 것도 몸에 이제 여러분 스트레스잖아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게 그것도 스트레스 아까 얘기하잖아요. 회복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 걸 명현 반응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20, 30대, 30, 40대,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건데, 저희 단세지방산 먹었다고 그렇게는 안 건데, 이걸 효과 볼 때, 저 50대 중후반 이렇게 60대가 넘어가시거나 7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거 하실 때 근육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거든. 음. 그 다이어트 과정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방향이지만 변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꼭 특히나 이게 단세지방산 저희 제품적인 뭐 용량적인 부분이나 이게 세팅 값이 좀 강하게 효과를 그래서 우리 위고비나 마운자로도 뭐 그거 할 때 저용량부터 단계별로 올리지 않습니까? 혹시나 저희 포뮬라도 적용할 때 이렇게 처음 접할 때 어떤 분들 이것도 제 저 파트너는 아니시고 다른 라인에 계신 분인데 제 환자로 오시는 분인데 나오자마자 그 한 번에 세 알씩 드셨대요. 근데 나이대가 연배가 좀 많으신 분이야. 제가 우선 스탑 시켰어요. 세 번씩 드시는 거를. 반응 보고 한 번씩 드시고 반응 보고 나중에 혹시나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 많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하시는 것도 신체 반응하고 봐가면서 뭐 하루에 한 번에 두 알씩 세 알씩 메가로 좀 올려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체중도 빠지시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근육이 빠져버리면 나중에 처음에는 효과 좋았다가 여러분들한테 음, 처음에 효과 좋았는데 왜 나중에 이게 더 문제 생기냐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연배가 좀 계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도 챙겨보시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만큼 단체지방산이 그 인슐린 쪽이나 GLP-1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좀 컨트롤 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챙겨보라는 뭐 단기간에 효과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것 같으면은 뭐 그렇게 챙길 필요도 없지 뭐. 그래서 오늘 비만으로 시작해가지고 우선은 뭐 단세지방산 얘기, 그다음에 뭐 디톡스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단세지방산하고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챙겼던 부분들이 계신데 단세지방산에 너무 포커싱 되어가지고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 관련돼가지고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또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오시는데 이제 곡식을 다 걷어들이는 거라서 제철 어, 어? 입맛 가시는 것들이 많을 거라서 살찌기 좋으신 계절이긴 한데 단세지방산과 함께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큐텐 제품들과 함께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